오픈 에어링의 계절입니다. 아, 쪽팔려. 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450 카브리올레 포매팅 모델을 시승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이런 날씨에 오픈 에어링을 즐길 수 있다는 거는 정말 삶의 축복과도 같은 그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차량에 대해서는 유난히 디자인에 대해서만 그렇게 말씀들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아, 정말 아름답다. 이번에 페이스리프트를 거치면서 그 페리 전 모델에서 살짝 무엇보다도 아름다운 라인이 가장 중요한 카브리올레, 아, 저 그릴이랑 저 헤드라이트는 조금 안 어울리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그 부분이 이번에 완전히 이제 이 차량의 전반적인 디자인 아이덴티티와 완벽하게 이제 어울리는, 네, 그런 헤드라이트, 범퍼 디자인, 그릴 디자인으로 싹 바뀌면서, 그리고 실내로 딱 들어오면 이거를 그 돼지발톱 디자인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진짜 못된 사람들이 있는데, 네, 실제로 보면, 네, 그 돼지발톱은 떠오르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브랜드들이 이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 많은 변화를 주는데, 뭐 대표적으로 제네시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스포크 휠을 또 쓰기도 하고요. 뭐 3스포크, 4스포크, 보통은 그런 뭐 스포크 개수나 좀 이런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하면은, 아, 또 벤츠, 야, 스티어링 휠 디자인 새로운 게 필요하니?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딱 또 보여주는 벤츠가, 아니 어떻게 이 혼 커버의 사이즈를 이 컬럼의 두께랑 똑같이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 생각을 어떻게 했을까요? 보통은 이 혼 커버 자체가 뚱뚱하기 때문에 저 컬럼이 보이질 않는데, 얘는 지금 핸들을 이렇게 돌리면 컬럼이 다 보여요. 그 정도로 굉장히 조그맣다. 그리고 이 조그맣고 동그란 혼 커버에 딱 이 동그란 벤치마크 하나 빵,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스포크가 얇고 길어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이 또 버튼류들 또 완전 아름답게, 이게 전부 다 터치가 아니라 버튼도 있고 터치도 있고 혼용되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이 실내, 진짜, 이게 소렌토 있죠. 소렌토의 그 네이비 앤 그레이랑 사실 같은 조합이거든요. 와, 똑같은 네이비랑 아이보리 섞어놨는데 어쩜 이렇게 다르니? 어쩜 이렇게 달라? 이 요트 블루 컬러라는 이름이 너무나 잘 어울리는 고급스러운 블루 컬러와 살짝, 아주 살짝 진짜 그 핑크를 한두 방울 정도 섞은 것 같은 그런 아이보리 컬러의 실내가 딱 조합이 돼서, 진짜 럭셔리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거를 온몸으로 느끼게 해주는, 진짜 뚜껑 까고 제발 내 차 밖에 말고 실내 좀 봐주세요 라고 외치고 다니고 싶은 그런 컬러 조합. 거기에 마지막으로 시트, 다들 막 뭐 바느질 해가지고 막 퀼팅 하고 있고, 뭐 우리는 소재가 어쩌니, 뭐 바느질을 누가 했니, 뭐 다 그러고 있을 때 얘네는 풀타공, 구멍 그냥 전체 다 뚫어버려. 구멍 전체 다 뚫어버리고, 시트도 쉐입이 중요하잖아. 쉐입으로 밀어. 마치 이 벤츠의 크래시패드 디자인의 이 쉐입 자체가 진짜 그 어느 브랜드에서도 따라올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실루엣, 이런 쉐입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이 이 시트의 쉐입은, 이게 솔직히 지금 사진으로 보고 계시면 조금 이 타공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징그러워 보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네, 그렇지. 이게 럭셔리거든. 그 퀼팅, 뭐 바느질하고 뭐 그런다고 왜 고급스러운 게 아니거든. 그냥 풀타공된 가죽을 쉐입을 딱 잡아놓은, 중간중간 바느질만 싹 들어가서. 아무튼 이 핑크 한두 방울 떨어뜨린 이 아이보리와 요트블루 컬러의 이 조합은 뭐 럭셔리의 끝을 달린다 라고 표현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다. 자,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차 이렇게 아름다운 실내외 디자인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것만 보면 안 되는 차라는 게 또 함정이죠. 저희 영상을 자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전부 다 아실 거예요. M256 엔진. 그 M256 엔진이 지금 이 차에도 들어가 있다는 거죠. 다만 한 가지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건, 제가 그렇게 극찬했던 이 53AMG에 들어가 있는 그 M256 엔진과 비교를 했을 때 그
그 253 AMG는 들어가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품 하나가 지금 여기에는 빠져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녀석도 M256은 M256이라는 거. 자, 그 253 AMG에 들어가 있는 M256 엔진과 지금 여기에 들어가 있는 M256 엔진이 뭐가 다르냐? 가장 중요한 다른 포인트 하나, 그게 뭐냐? 바로 전기 터빈입니다. 얘도 마찬가지고 253도 마찬가지고 M256 엔진은 기본적으로 48V 시스템을 활용하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엔진이에요. 그런데 벤츠 같은 경우에는 이 48V 시스템을 지금 이 M256 엔진에서 단순히 환경 규제, 에미션을 맞추기 위해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그 48V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퍼포먼스를 내는데 사용한다 라는 게 이 M256 엔진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벤츠가 그 48V를 이용해서 이 M256 엔진에 무슨 짓을 했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공랭식 터빈 하나는 큰 거를 박아놓고 48V 전기로만 구동되는 전기 터빈을 공랭식 터빈과는 별개로 또 갖다 박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253 AMG에 들어가는 M256 엔진은 굳이 따지자면 트윈 터보예요. 그리고 그 전기 터빈이 어떤 역할을 하냐, 그 커다란 공랭식 터빈이 초반에 배기가스가 나와서 터빈이 돌아서 스프롭되기 그 이전에 그 딜레이를 없애기 위해서 48V 전기를 이용해서 초반 악셀을 딱 밟았을 때 바로 0. 몇 초 만에 7만 RPM까지 쫙 회전을 시켜버리죠. 결과적으로 초반에 터보렉을 없앤다. 그리고 초반에 그렇게 스타트를 서포트 해주고 나면 그 뒤에 가서는 공랭식 터빈이 돌아주면서 흡기 쪽으로 보내주는 공기, 그 공기를 또 전기 터빈으로 통과를 시키면서 풍력 발전을 해요. 그 덕분에 그 253 AMG에 들어가 있는 M256 엔진 같은 경우에는 더 큰 출력을 내기 위해서 더 큰 터빈을 건다 라고 했을 때, 그때 어쩔 수 없이 반대급부로 따라오는 초반 저RPM에서 터보렉이 생기고 그리고 리스폰스가 떨어지는 그 약점을 다 커버를 칠 수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진짜 너무너무 극찬을 하고 빨아줬던 건데, 너무 안타깝게도 M256 엔진은 두 가지 버전이 있고 이 녀석에는 그 전기 터빈이 빠진 M256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망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 제가 GLE450 리뷰를 하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전기 터빈이 빠져 있는 M256 엔진도 기가 막히죠. 그래서 좀 달려보면 정말 전 RPM 영역대에 걸쳐서 터보렉을 거의 느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터보렉이 없는 느낌은 저 RPM에서 더 도드라지게 느껴볼 수 있는데, 잠깐 서보겠습니다. 출발. 물론 지금 이렇게 저 RPM에서조차 터보렉 없이 자연스럽게 마치 자연흡기 엔진인 것처럼 밀어주는 이 느낌은 253 AMG만큼 그 정도로 드라마틱하지는 않지만, 뭐 지금 이 정도만 된다 하더라도 야, 이제 터보차가 저 RPM에서 이 정도 지연 없이 그 2, 3선 RPM까지 올라가서 공랭식 터빈이 이어받아서 출력 제대로 쫙 뿜어주기, 그 이전 잠깐 그 짧은 그 타임에 모터가 이 정도로 서포트해주는 느낌이, 이렇게 느낌이 많이 난다라는 거는 진짜 뭐 대단하다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어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고 RPM에서는 또 고 RPM에서대로 제가 그냥 추정해보기로는 이 저 RPM에서 해줘야 되는 공랭식 터빈의 역할을 그냥 시원하게 뒤로 쫙 밀어준 느낌. 그래서 결과적으로 저 RPM에서는 저 RPM에서대로 이 6기통 엔진 플러스 모터, 이 힘으로 초반을 스타트를 딱 때리고 어느 정도 RPM이 이제 뜨고 나면 그거를 이제 공랭식 터빈이 받아서 완전 레드존 가까이까지 끝까지 출력을 끌고 가주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출발에서부터 RPM을 레드존 가까이 꺾어 제낄 때 그때까지 그 어느 한순간도 리스폰스가 떨어진다거나 힘이 떨어진다거나 그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다. 자,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야, 너 전에 A45 AMG 4기통 걔도 400마력이 넘는데 걔도 터보렉이 없다며? 그러면 그 4기통도 400마력을 넘게 만들면서 터보렉이 없는 마당에 너무 뭐 당연한 결과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겠지만, 일단 첫 번째 여러분, 그 A45 AMG에 들어가 있는 M139 그 엔진이 일단 걔가 기본적으로 정상이 아니고요. 그게 이상한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얘는 럭셔리 해야 되잖아요. 이거 실키 6잖아. 실키 6. 직렬 6기통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M139 엔진과 비교를 한다면 퍼포먼스적인 측면을 떠나서 지금 얘는 정말 한없이 부드럽고 고급스러운 엔진 질감을 가지고 있는 정숙성까지 겸비한 그런 엔진이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겠다. 와, 근데 진짜 이 스티어링 휠은 진짜 보면 볼수록 정말 미쳐버리겠다 진짜. 너무 예쁘지 않아요 진짜? 그리고 제가 이거 커뮤니티에 사진 올렸더니 또 역시 이 페이스리프트 모델도 마찬가지로 스티어링 휠이 이 오른쪽 중앙 쪽으로 많이 옵셋이 돼 있구나, 많이 이렇게 틀어져 있구나 시트랑, 이런 말씀들을 또 이제 많이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벤츠에서 공식적으로 얘기한 게 없기 때문에 해외 포럼을 보더라도 서로 다들 추론만 하고 있어요. 추론, 많은 여러 가지 추론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는 추론은 뭐 벤츠가 병신이어가지고 이거 자를 잘못 재서 아이고 차가 나와보니까 이상해졌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벤츠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 싶어요. 차는 한 손으로 운전하는 게 편해. 두 손으로 운전할 일이 얼마나 많아. 차는 한 손으로 운전하지 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닐까 벤츠가. 왜냐면 어깨가 똑바로 있는 상황에서 핸들이 이쪽으로 틀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한쪽을 좀 더 길게 뻗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자고요. 핸들을 지금 중앙 쪽으로 옵셋을 줬다. 이 오른쪽으로 옵셋을 준 상황에는 이 암레스트에 팔을 올려놓고 한 손으로 잡고 운전을 하는 게 굉장히 편한 그런 자세가 나오게 되죠. 네, 이게 저의 추론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추론은 뭐냐, 또 왼손으로 운전을 할 일도 있잖아요. 그런데 또 왼손으로 운전을 할 때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핸들을 돌리잖아요. 그러면 왼손으로 돌릴 때 어떻게 되냐면,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제 지금 팔꿈치가 이쪽까지 이렇게 침범을 하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도어에 거의 지금 닿을랑 말랑 할 때까지 간단 말이죠. 핸들을 돌릴 때. 물론 핸들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렇게 돌리는 방법도 있겠지. 근데 누가 빙신같이 그렇게 해. 그래서 왼팔로 핸들을 편하게 돌린다고 했을 때 이 팔꿈치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준다. 전 이렇게 두 가지를 좀 추론을 해 봅니다. 그래서 뭐 이런 생각을 하고 나서 또 이렇게 운전을 해 보면, 그냥 편하게 다닐 때 한 손으로 그냥 암레스트에 팔 올리고 이렇게 운전하는 게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은 거야. 이게 여기서 조금 더 멀었다 라고 하면은 이 편한 자세가 안 나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왼쪽으로 센터로 왔더라면 왠지 돌리다가 팔꿈치가 도어에 닿을 수도 있겠다. 아니 저는 이렇게 짧은데도 막 닿으려고 그러잖아.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은 또 많이 닿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아닐까. 그래서 이 핸들, 스티어링이 중앙 쪽으로 옵셋된 이 문제는, 저는 사실 나는 꼭 정자세 핸들은 이렇게 잡는 거야, 이런 분이 아니시라면 이거는 크게 이제 뭐 불편하실 거는 없을 거라고 보는데, 저도 사실 핸들이 틀어진 건 불편한 걸 크게 모르겠고, 그런데 정작 불편한 거는 이 트랜스미션이 안으로 많이 밀고 들어오면서, 또 트랜스미션의 하우징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풋레스트의 공간이 많이 침범이 돼서 악셀 페달이 좀 왼쪽으로 와 있는 것 같은 느낌? 이게 오히려 저는 좀 불편하다면 불편한 부분이고, 스티어링 휠은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아무튼 너무 이쁘다 진짜. 너무 누가 이 홈커버를 혓바닥으로 핥아주면 안 되냐 그랬는데 개색. 자, 그리고 승차감 말씀도 좀 드려봐야 할 텐데, 승차감 같은 경우에는 그냥 벤츠가 너무 잘하는 럭셔리한 세팅, 그 세팅이 그냥 여기 딱 들어갔어요. 이 클래스의 에어서스. 뭐 진리의 조합이죠. 진리의 조합. 범프도 마찬가지고 리바운드도 마찬가지고, 그 에어 서스펜션만의 굉장히 고급스러운, 눌릴 때도 고급스럽고 끝까지 다 눌렸다가 펴지기 시작하는 그 끝 지점에서도 굉장히 고급스럽고, 다 너무 고급스러운데, 한 가지 좀 아쉬운 거는 물론 이 차의 그 디자인적인 부분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보지만, 타이어가 얇아도 너무 얇아요. 그래서 승차감 말씀을 좀 드려보기 이전에 저 차 뚜껑 좀 닫을게요. 지금 날씨가 좀 추워서 히터를 계속 틀고 있는데, 너무 추워서 제 쪽으로 히터를 계속 틀고 있었더니 피부는 피부대로 막 당겨가지고 미칠 것 같고. 근데 여러분, 그 히터를 얼굴로 바로 쬐면은 안 좋다라는 상식이 있잖아요. 그 상식에 대해서 좀 궁금증을 한번 파헤쳐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갑자기 드네요. 네, 이 2450 차주분 잠깐만 만나보고 오겠습니다. 뿅!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차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되게 어색하네. 네, 히터나 에어컨을 얼굴로 직접 쐬는 게 과연 피부에 진짜 안 좋은 건지. 당연히 안 되죠.
에어컨 하면 제습도 되고 히터를 하면 일단 습기가 날아가잖아요. 엄청 건조해지죠. 얼굴이 건조해지면 일단 네. 수분을 뺏어가니까 네. 이제 각질도 많이 생기고, 각질이 많이 이렇게 못 떨어져 나가면 여드름도 많이 생기고, 열선이랑 핸들부터 일단 먼저 쓰시고 히터는 최대한 덜 쓰시는 게 맞긴 하시고요. 네,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피부 관리 하시는데 좀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 차의 타이어가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 차의 에어 서스펜션의 세팅, 그리고 실제로 느껴지는 승차감, 이 모든 것들은 어디까지나 포커스가 컴포트와 럭셔리예요. 진짜 이렇게 고속으로 달리면서 이렇게 코너를 만났다, 공률이 이렇게 심한 코너에서 차가 한번 붕 떴다가 엇박자로 다시 가라앉는 이런 상황에서도 절대 실내로 그 불쾌한 진동이 유입되지 않는 선에서 롤은 롤대로 억제하면서 차가 또 굉장히 소프트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저 타이어가 들어감으로 인해서 방금도 타닥 소리 미세하지만 들으셨죠? 저런 요철, 도로에 그런 굉장히 미세한 요철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 차가 상하 운동을 하고 롤을 만나고 엇박자로 치고 넘고 이런 모든 상황은 에어 서스펜션이 너무나 럭셔리하게 잘 컨트롤하면서 가는데, 그런 승차감을 보여주는 거에 비한다라고 했을 때 이 타이어는 저런 미세한 노면의 요철들을 차 안으로 좀 계속 유입을 시키는 그런 요소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너무나 럭셔리하고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는데 차가 노면을 읽으면서 다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해서 이 미세한 진동이 억제가 좀 안 되는데 그런 단점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렇게 너무나도 아름답고 완벽한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언밸런스 해가지고 꼭 하나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 건 이 HUD의 사이즈입니다. 이게 이유는 모르겠어요. 이유는 모르겠는데, 이 클래스 세단의 HUD를 보면서 이렇게 작다는 생각을 사실 해본 적이 없는데, 얘는 왜 이렇게 유난히 너무 작은 것 같지? 글라스가 누워있어서 그런가? 요즘 완전 최신형 벤츠 차량들 같은 경우에는 HUD가 뭐 항상 말씀드리죠. 야, 이거 이러다가 진짜 나중에 앞유리 전체에 HUD 띄워가지고 정말 제대로 된 증강현실을 만들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HUD의 사이즈가 커지고 그 유리에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서 투영되는 그 능력도 좋아졌고, 이 위치 자체도 정말 시야까지 이제 많이 올라와서 진짜 와, 이거는 타다가 없으면 너무 불편하겠다 싶을 정도로 HUD가 많이 좋아졌고, 벤츠도 그런 HUD를 쓰고 있는데, 지금 여기 들어가는 HUD는 뭐 그런 것까지는 바라지 않더라도 그냥 이 클래스 세단에 들어가 있는 HUD 정도 사이즈만 나와줬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작아요. 너무. 거의 사이즈가 얼마나 작냐면, 정말 제가 HUD 중에서도 가장 개쓰레기라고 욕을 했던 그 SM6의 바인더 타입 HUD, 그 HUD에 투영되는 그 정도 폰트 사이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앞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내가 인지를 하게 되는 게 아니라, 앞을 보면서 HUD를 굳이 한번 또 봐야 되는, 보고 다시 앞에 보고, 보고 다시 앞에 보고. 그래서 이 부분은 너무 아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뒷자리 관련해서 질문해 주신 분들도 많이 있었는데, 뒷자리는 사람 태우고 다니면 조금 그렇죠. 그냥 짐칸 정도로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다. 와, 진짜 이 정도 감성을 자극할 수 있는 이런 디자인과 고급스러움에 이 M256 엔진이 만났다라는 거는, 이거는 이 두 가지만 보더라도 이 차를 살 만한 이유가 충분해지는 뭐 그런 포인트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량 가격이 지금 1억이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건 경쟁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델이 없죠. 얘는 뭐 A6의 카브리올레가 있어요, 뭐 5 시리즈의 카브리올레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차는 돈 있다, 그리고 나는 그런 좀 사치스러운 차가 필요하다, 나는 그 차가 필요해 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사시면 됩니다. 벤츠와 E클래스라는 레터링 뚜껑 까지고 엔진 좋고 실내 뭐 그냥 너무나 고급스럽고 뭐 그거만 끝이다 라고 하시는 분들 그냥 구매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감사합니다.